비만 대사 환자의 운동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인트로덕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과 체중 조절. 그게는 운동을 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웨이트 컨트롤을 위한 운동은 어떻게 처방되는가,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 그리고 수술 후의 운동,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앞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단순한 비만이 아니죠. 몸이 비만하다는 것은 뇌졸중이나 지방간, 그리고 정맥염이라든지 다른 각종 질환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 치료를 위한 요법으로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 약물치료, 수술치료 등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운동요법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겠습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기초대사량이 있겠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발생하는 활동대사량, 그 다음에 음식을 소비하는 데 발생하는 식이성 발열량이 있는데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소모되는 열량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초대사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근육의 양을 늘려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그림을 보실 것 같으면은 가장 왼쪽에 우리의 인체의 장기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스켈레탈 머슬, 즉 근육이고요. 이것을 늘려야지만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늘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대사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활동대사량은 당연히 운동을 많이 하면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겠지만은, 자, 여기서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몸무게가 늘면 늘수록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에너지 소비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강도, 즉 5m의 운동, 즉 6.4km 정도를 시간당 걷는 운동을 하더라도 60kg인 사람은 158kcal가 소모되지만은 90kg인 사람은 236kcal가 소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체중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섭취하는 양과 소비하는 양 에너지 사이의 밸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운동을 많이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문제점은 우리가 밥 한 그릇이 400kcal라고 했을 때 이를 전부 다 운동으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거의 1시간 이상의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으로 소모되는 열량이 적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식사요법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2001년도에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은 식이요법으로는 초기에는 14kg 정도의 체중이 감소하지만은 5년이 지나면은 다시 체중이 불어서 3kg 정도의 체중 감소만 유지되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식이요법만으로 살을 빼면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탈모라든지 다른 영향이 생길 수 있지만은 제아라카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즉 대사량의 감소입니다. 즉 굶어서 살을 빼면은 근육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피지올로지 오브 스포츠 앤 엑서사이즈라는 책에 의할 것 같으면은 식사 조절만으로는 1년 뒤에 25%에서만 체중 감량이 유지되고, 식사 조절과 행동 조절 그리고 운동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1년 후 75%까지 체중 감량이 유지되기 때문에 식사 조절과 행동 조절, 그 다음에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자, 운동과 체중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2018년도 비만 진료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은, 자, 운동 치료에 대해서 기술한 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운동 전에 건강 상태를 평가하라. 두 번째, 운동 처방에는 빈도, 강도, 시간, 운동 등을 포함해라. 세 번째, 체중 조절할 때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해라. 네 번째, 유산소 운동은 중강도의 강도로 하루에서 30분에서 60분 또는
20분에 30분씩 2회, 즉 40분에서 60분을 하고 주 5회 이상을 해라.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은 8번 내지 12번 반복할 수 있는 중량으로 8가지 내지 10가지 종목을 1가지 내지 2세트 정도, 즉 한 세트는 12번 정도 되니까 12번에서 24번 정도 실시하고 주당 2회 정도 해라. 그리고 감량된 체중을 유지할 때는 중강도의 신체 활동을 주당 200분에서 300분 정도 해라. 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감량된 후에 유지를 할 경우에는 식사치료, 운동치료, 행동치료를 같이 해야 할 것을 공고하고 있고요. 체중을 감량한 후에 유지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지속해야 되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전에 건강 상태를 평가하라. 네, 좀 전에 보셨듯이 진료 지침에 의하면은 운동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운동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운동 전 건강 상태 평가를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네, 전반적으로 비만하신 분들은 허리 둘레가 클수록 여같이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은 심근경색 등의 심장 질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 상태를 평가를 하고 그게 맞는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위스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프로토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파르큐입니다. Physical Activity Readiness Questionnaire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한테 7가지 질문을 하고 그 내용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게 되고 만약에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게 없으면은 어떤 운동이든지 해도 되고 그 내용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위험군을 나눠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눠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1992년 캐나디안 저널 오브 스포츠 사이언스에 나왔던 걸로서 첫 번째, 의사가 당신에게 심장질환이 있다고 말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신체 운동할 때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까? 세 번째, 쉴 때도 통증이 느낀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적이 있나요? 다섯 번째, 신체 활동에 변화가 생기면은 나빠질 수 있는 관절 질환 등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으로 약을 드시나요? 일곱 번째, 신체 활동을 해서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7가지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면은 어떤 활동이든지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혈압이 144에 94mmHg 이상이라고 하면은 의사와 먼저 상담한 것을 공고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 이상에서 yes 항목이 나오면은 다음에 프로토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환자의 과거력을 봐서 알려진 심장혈관 질환이나 호흡이나 대사 질환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일단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알려진 질환이 없다. 그러면 이제 증상을 물어보게 됩니다.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숨이 차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나요? 있다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게 되고요. 그런 증상도 나는 없다. 이러면은 리스크 팩터를 따지게 됩니다. 나이가 얼마인가요? 가족력이 어떤가요? 비만한가요? 이런 걸 따졌을 때 이런 것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로우 리스크가 되고요. 한 개 이상이 있으면 중등도의 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운동 처방이 각각 달라지게 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환자들에게 체중 조절을 위한 운동 프리스크립션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역시 다시 비만 지침입니다. 자, 운동 처방에는 빈도, 강도, 시간, 운동 유형을 포함해라. 그 다음에 체중 조절을 할 때는 유산소과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드린 것이 이제 피트 원칙입니다. FITT죠. frequency, 얼마나 운동을 자주 해야 되냐. intensity, 얼마나 운동을 강하게 해야 되는지. time,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타입으로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가 기존에 있던 피트 원칙이고요. 최근에는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스포츠 메디시에서는 그 뒤에 붙여서 VP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V는 볼륨으로서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해야 되나요? 운동의 총량을 의미하게 되고요. P는 프로그레션이어서 운동량을
처음에는 낮은 강도에서 얼마나 많이 점점 증가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피트 VP라는 원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운동은 그냥 하면 되지 뭐가 이리 복잡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미국 스포츠학회에서 권하는 exercise medicine, 즉 운동은 약이라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또 그러신 분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나는 설설설 걷기만 하면 되지. 뭐 그리 복잡하게 해. 하지만은 운동 처방의 원칙에는 과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부의 원칙은 어느 정도 자극이 되지 않으면 심폐기능이나 그런 것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자극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아무리 낮은 강도의 운동이라도 그것이 장기간 할 때는 부상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측에 보실 것 같으면은 그냥 걷기를 하는데 이것도 너무 오래 걸으면 관절 부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처방을 해서 적절한 시간 동안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비만 진료 지침에 유산소 운동은 중강도의 운동으로 하루에 30분 내지 60분 또는 20분에서 30분씩 2회, 즉 40분에서 60분 하고 주당 5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중강도의 운동일까요? 피지알러지 책들에 볼 것 같으면은 중간 강도, 즉 환자가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의 중간 정도의 운동을 할 때 지방의 산화 속도가 높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운동을 권고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자신의 중간 정도의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방법, 어떤 피지올로직한 방법, 그 다음에 앱솔루트한 메저한 방법들이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간 정도의 운동 강도를 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그림표가 있는데요. 자, 중간 정도의 운동은 같이 털크 테스트라든지 RP라든지 하트레이트 리저브, 맥시멀 하트레이트, VO2 맥스의 값들을 가지고 이 정도의 수치를 보일 때 중간 정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털크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내가 운동을 하는데 말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다 이러면은 보통 자신이 하는 운동의 가벼운 운동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강도를 세게 해서 말은 할 수 있는데 숨이 차서 노래는 못하겠다. 그게 본인의 중간 정도의 운동이고요. 말도 못하겠다. 이것은 심한 운동이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RPE법이 있습니다. RPE법은 우리가 10단계와 15단계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앞서 나왔던 게 10단계이기 때문에 우측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자분이 자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0단계에서 10단계까지 나누는 표입니다. 0단계는 전혀 힘들지 않은 상태고 10단계는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0에서 10단계까지 나누고 그 중에서 환자가 자기가 3 내지 4 정도의 강도를 보인다 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중간 단계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방법으로는 우리가 최대 심박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보통은 이제 220에서 자기의 나이만큼을 빼면은 그것이 하트레이트 맥시멀, 즉 자신의 최대 심박동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좀 더 복잡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ACSM에서 말하는 다른 수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자기의 최대 심박수가 되고 그 최대 심박수의 60 내지 64에서 76% 정도가 자기의 중간 강도의 심박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방법으로는 여유 심박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즉 여유 심박수는 자신의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뺀 것을 여유 심박수라고 합니다. 그 여유 심박수의 즉 40에서 60%의 심박수를 만들고 거기에 안정시 심박수를 더하는 방법이 하트레이트 리저브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빼고 그게 40에서 60% 정도의 강도를 곱하고 그게 안정 심박수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매트법이 있습니다. 매트법은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해서 중강도가 3에서 약 5.9, 3에서 6m 정도의 운동을 우리가 중강강도의 운동이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4.8에서 6.34km 정도의 걷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강강도의 운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개인한테 이렇게 특화된 것들이 아니죠. 그냥 이 정도가 중강강도의 운동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개인에게 딱 맞는 어떤 맞춤형 운동을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6분 보행 검사입니다. 즉 말 그대로 6분 동안 환자가 최대한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운동 강도를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6분 보행 검사보다 더 정확한 것은 카디오 풀모너리 엑서사이즈 테스트, 즉 CPX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같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산소 소모량 등을 측정을 해서 본인의 최대 산소 소모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 복잡한 방법을 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을 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시간 이상을 운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포도당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포도당이 소모되다가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방이 산화되는 걸로 알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지올로지 책에 볼 것 같으면 최소 20분 이상의 운동을 할 때 지방이 산화가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2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세팅되어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자, 피트 원칙 중에서 피트 VP의 볼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중 감량 시 중강도의 운동으로 30분에서 60분. 자, 20분 이상 하는 거는 이유를 아시겠죠? 20분에서 30분씩 2회 나눠서 운동하고 주당 5회 하라. 감량된 체중을 유지할 때는 중강도의 신체 활동을 주당 200분 내지 300분 정도 하라. 만약에 이걸 주 5회 한다면은 하루에 40분 내지 60분을 운동하라는 건데요. 다른 매뉴얼들 보면은 또 다른 단위들이 나옵니다. 자, 2016년도에 발간된 비만 관리를 위한 운동 매뉴얼에 볼 것 같으면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과 조기 사망률 감소를 위해, 즉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량은 500에서 1000 매트 미니트 퍼 위그 이상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최소 주당 2000칼로리 이상의 운동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트 미니트 퍼 위크하고 칼로리하고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죠? 이렇게 밑에 보실 것 같으면은 500에서 1000 매트 미니트 퍼 위크는 60kg의 환자의 사람의 경우에 525에서 1050kcal 소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도 나왔던 매트 개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라고 하는 것은 메타볼릭 이퀴밸런트 오브 태스크죠. 신체 활동의 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1매트라는 것은 평균 한 70kg의 무게를 가진 사람이 1kg당 분당 소비하는 산소의 양입니다. 즉 3.5cc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4매트라고 하는 것은 1매트 때보다 4배나 더 힘든 활동을 하는 걸로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자, 매트 미니트 퍼 위크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상하시다시피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매트 미니트를 했냐는 개념이 됩니다. 3매트의 활동을 30분 동안 하면은 90매트 미니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일주일 내내 했다 하려면은 곱하기 7을 해서 630매트 미니트 퍼 위크이 됩니다. 즉 운동의 정량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나왔던 매트와 칼로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매트에다가 3.5 곱하기 체중을 곱하면은, 그리고 200을 나누게 되면은 분당 소모되는 칼로리의 양이 나오게 됩니다. 즉 60kg의 체중을 가지신 분이 5매트의 운동을 하면은 5 곱하기 3.5 곱하기 60에서 200을 나누면은, 즉 분당 5.25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즉 60kg의 체중을 가진 분이 5매트의 운동을 주당 100에서 200분 하게 되면은 525에서 1050kcal를 소모하게 된다는 계산식이기 때문에 앞서의 수식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볼륨의 총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비만과 관련 없지만은 일단 첫 번째, 심혈관 질환과
조기 사망률 감소를 위한, 즉 건강을 위한 운동량은 앞서 500에서 1000 m/min/week 이상의 운동을 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환자분이 5m의 운동을 일주일 동안 100에서 200분 이상을 하라는 거게 되겠죠. 이거를 절반 쳐서 한 150분 이상 운동을 하라고 생각한다면은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피지컬 액티비티 가이드라인 포 아메리칸, 즉 미국을 위한 피지컬 액티비티 가이드라인에 보시면은 150분 이상의 운동을 하라는 거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계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이 있었죠. 자, 첫 번째 체중 감량 시에는 중강도의 강도로 하루에 30분에서 60분 또는 20분에서 30분씩 2회 나눠서 실시하고 주당 5회 이상 하라. 이것을 다르게 보면은 만약에 5m의 운동을 주 5회 이상을 한다면은 750회 내지 1500m/min/week 이상을 하라는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최소 2000kcal 이상의 주당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계산해 보면은 체중에 따라서 소모되는 칼로리가 다르기 때문에 80kcal의 체중을 가신 분이면은 1425m 이상을 하라는 거고요. 만약 120kg의 체중을 가신 분이라면 950 이상을 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 시에는 가급적이면 4주에 1 내지 2kg 정도 천천히 빠지는 것을 공고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당 2000칼로리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걸 공고하는데 주당 2000kcal 이상의 소모를 하려면은 체지방이 1개월에 1kg씩 빠지기 때문에 주당 2000kcal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죠. 감량된 체중을 유지할 경우 중강도의 신체 활동을 주당 200분 내지 300분 정도 권고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5m의 운동을 한다면 주당 1000에서 1500m/min를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 피트 VP의 P에 해당되는 프로그레션입니다. 처음부터 고강도의 운동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ACSM에서는 세 가지 패스웨이를, 운동량을 늘려가는 세 가지 패스웨이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 시간을 늘리든지, 두 번째, 빈도를 늘리든지, 세 번째, 강도를 늘리는 세 개의 코스를 공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항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만 하면 됐지 왜 저항 운동, 즉 근력 운동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력을 키워서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어떠한 식으로 비만 환자한테 도움이 될까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 지방을 분해하기 좋고요. 두 번째,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요. 세 번째,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다시 비만 진료 지침으로 돌아가서 근력 운동은 8번 내지 12번 반복할 수 있는 증장으로 8개 내지 10가지의 종목을 1개에서 2개의 세트, 즉 한 세트는 12개 정도를 말하니까 12번 내지 24번 정도를 실시해라. 그리고 주당 2회 정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리피티션 맥시멈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즉 RM이라고 하는데요. 1RM, 즉 최대 반복 횟수가 1회다. 이러면은 자기의 최대 한 번 들 수 있는 중량을 말합니다. 즉 RM을 든다 이러면 팔을 최대한 힘에서 한 번 들 수 있는 중량이 1RM이 되고요. 10RM이다 이러면은 자기가 최대한 노력했을 때 10번 들 수 있는 것을 10RM이라고 합니다. 보통 알려지기로는 1RM의 75% 정도의 무게가 10RM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너무 부적절할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반복 횟수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되는데요.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즉 15회 이상 반복하면은 지구력을 키우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6회 이하 반복할 때는 우리가 근육의 강도, 즉 스트렝스닝을 강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8에서 12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중량으로 8번에서 10번을 한다. 자, 이 말은 왜 6회에서 12회가 근 비대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즉 근육의 비대를 목표로 하는 운동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근육은 대부분 이제 대근육 위주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이같이 헬스클럽에 가시면은 이런 대근육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젊은 분들은 관계없지만은 40대 이상의 중년 이상의 경우에는 무리한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와 같이 힘줄이나 인대의 손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인 것은 2016년도에 발표됐던 저널에 의하면은 적은 중량을 가지고 많이 반복하고 지칠 때까지 하는 운동 그룹과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적은 횟수로 반복하는 근육을 비교했을 때 근육의 비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안 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년 이상의 나이를 가지신 비만 환자분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물건 말고 가벼운 걸로 지칠 때까지 운동을 하시라고 공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만 대살 수술 이후의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 지침에 의하면은 수술 치료는 체중 감량 및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으며 당뇨병 및 비만 동반 질환에 있어서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하는 수술은 위소매절제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술과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010년도에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은 수술 후에도 운동을 하면은 체중의 감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2015년도에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은 그 외에도 건강에 큰 도움을 되는 걸로 있습니다. 바디 컴포지션의 변화라든지 메타볼릭의 호전, 스켈레탈 머슬의 보존에 등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병원에서는 앞서와 같은 근거들에 의해서 비만 대사 환자들이 오시면은 첫 번째 건강 상태 평가를 하게 되고 6분 보행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운동 강도를 측정해서 그에 맞춰서 운동을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는 5매트의 운동을 일주일에 100분 내지 200분 이상 운동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5매트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이상 하실 걸 공고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약 일주일에서 200분 내지 300분 정도 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력 운동으로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8번 내지 12회 반복할 수 있는 중량으로 한두 세트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20회 내지 25회 반복할 수 있는 가벼운 중량으로 지칠 때까지 하실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감량한 이후에는 식사, 운동, 행동 치료를 병행하실 것을 공고하고 있고요. 체중을 감량한 후에 유지하시려면 최소 1년 이상 유지하실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만 대사 이후에 성공적으로 체중이 조절된 분의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은 비만 대사 수술을 하시고 저희 과로 의뢰가 되었으며 수술 전에 체중이 104kg였다가 그 다음에 경과 관찰 시 체중이 70kg까지, 즉 한 34kg 정도가 체중이 빠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빠지더라도 근육은 유지하고 지방만 빠지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개 아래쪽에 보시면은 골격근의 양은 28kg에서 23kg로 5kg 정도 빠졌으나 체지방의 양이 52kg에서 27kg로 20여 kg 빠졌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케이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